선거는 머서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다. 머서와 그의 딸 레베카는 베넌을 비롯한 공화당의 극우 계층과 너무나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국가가 우측으로 기우는 경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 한때 뉴욕주 민주당 위원회가 머서와 레베카의 얼굴을 화면에 비추며 그들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댓글 부대와 베넌의 극단주의 뉴스 브레이드 파티에 자금을 지원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TV 광고를 방영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약 60명의 시위자들이 머서의 집 앞에 모여 머서의 극우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비난하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요구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그룹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머서 세금을 납부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쏟아지는 피 속에서 머서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머서의 저택이 있는 부엉이 둥지 정면에 있는 도로의 교통을 통제했다. 시위대에 합류한 82살의 지역 주민 빌 맥널티는 이렇게 주장했다. 머서는 트럼프의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검은 돈이 정치를 좀먹고 오염시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머서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으며 가족을 위해 보안 요원을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점점 높아지는 악명이 프라이버시를 좋아했던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르네상스는 매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르네상스는 생산성이 낮거나 업무에 무관심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너무 크다. 별로 신통지 않은 중간급 연구원과 프로그래머들조차 경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통찰과 비공식적 협정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매그맨이 머서에 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였다. 다른 직원들이 기업에 반항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도 봤다. 하지만 매거맨은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셈이었다. 자신의 상사를 최대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격했고 더 나아가 그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르네상스만큼 언론의 주목을 꺼리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내 많은 이들이 매그맨의 복귀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다른 직원들이 기업에 반항하더라도 매그맨은 그 나름대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머서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싫어했고 그의 정치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싶었다. 게다가 르네상스에서 많은 돈을 벌어뒀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재정적 고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르네상스에 처음 합류했을 때 머서 부부가 자신을 초대해 가족들과 함께 프렌들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도 같이 보는 등 많은 친절을 베푼 일도 떠올랐다. 지혜롭고 창의성이 뛰어난 머서를 존경했으며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강했다. 당시 매그맨은 르네상스에서 20여 년을 보낸 상태였으며 르네상스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서의 정치활동에 관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르네상스 전에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미래를 두고 브라운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매그맨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입막음용 돈을 받을 순 없다 라고 말했다. 그 어느 날 롱아일랜드 사무실을 방문한 매그맨은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자신을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느 누구도 매그맨을 지지하다 기업 내 자신의 위치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심지어 자편향적인 직원들조차 매그맨이 잘못된 방식으로 항의한다고 생각했다. 매그맨은 르네상스 직원들을 만난 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따뜻하고 다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나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내게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양측은 매그맨이 머스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매그맨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4월 20일 뉴욕시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리며 사이먼스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메스포 아메리카를 후원하는 포커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는 금융시장 분석가들과 전문 포커 선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는 최대 결전이었다. 매그맨은 사이먼스와 머서, 브라운 그리고 다른 르네상스 중역들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레베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매그맨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고 르네상스의 문화 속으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부터 3시간 동안 운전하며 가는 동안 매그맨은 불안했다. 참석한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다. 호텔에 도착한 뒤 토너먼트 참가를 위해 $5,000를 게임머니로 맡겼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의상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펫이 깔린 2층 대연회장에 모인 약 200명의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정장을 갖춰 입었거나 최소한 스포츠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심지어 보안 요원들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매그맨은 청바지에 오픈 컬러 셔츠 차림이었다.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매그맨은 포커게임이 열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머서가 눈에 띄었으며 지금은 수줍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머서에게로 다가가 그의 흔치 않은 푸른색 양복이 멋지다며 찬사를 보냈다. 머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딸을 골랐다고 대답했으며 두 사람의 대화는 잘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매그맨은 속으로 휴하고 한숨을 뱉으며 안도했다. 저녁 7시가 막 지났을 무렵 매그맨은 사이먼스와 포커 명예의 전당 멤버인 댄 해링턴을 비롯한 몇 명과 한 테이블에 앉아 무지한 홀덤 포커 게임을 시작했다. 잠시 후 사이먼스가 옆방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자 매그맨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자신이 머서를 비난한 뒤 르네상스에 부정적인 관심이 쏟아진 것에 대해 사이먼스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이를 잃게 돼서 죄송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하며 그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이먼스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그들의 냉담함이 곧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해 매그맨을 더욱 들뜨게 했다. 테이블로 돌아온 매그맨은 초반에 돈을 잃었지만 기분이 여전히 좋아 15,000달러어치 게임칩을 추가로 구입해 계속 이어나갔다. 몇 테이블 건너에서는 머서가 스포츠 금융계 임원인 크리스 잉글리쉬를 포함한 투자자 몇 명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
머스가 초반 몇 게임을 이겼지만 잉글리시는 한 가지 단서를 포착했다. 손에 든 패가 엄청 좋으면 머서는 공화국 전투 창가 같은 애국적인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렀다. 반면 패에 자신이 없으면 그저 그런 노래를 흥얼거렸다. 잉글리시는 발견한 단서를 활용해 머서보다 많은 돈을 땄다. 매그맨은 계속 지고 있었고 12년산 스카치 위스키를 몇 잔 마신 뒤 10시 30분쯤 게임을 끝냈다. 하지만 집에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기미에 여전히 기분이 좋았던 매그맨은 게임 룸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게임을 보기로 했다. 레베카가 게임을 하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자 그녀가 매그맨을 노려봤다. 매그맨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머서가 불안해했다. 레베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매그맨에게 외쳤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냉담한 건 자업자득이에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매그맨은 테이블을 돌아 머서 옆에 섰다. 레베카는 머서 가족의 트럼프 지원에 대한 매그맨의 비난이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당신에게 너무나 잘해줬는데 말이에요. 매그맨은 르네상스에 합류했을 때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준 것을 언급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덧붙였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레베카는 들으려 하지 않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 당신은 25년 동안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난 항상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매그맨에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매그맨에게 테이블에서 물러설 것을 요청했다. 매그맨은 요청을 거부하며 보안 요원들을 피해 사이먼스에게 다가가 도움을 구했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려는지 보세요. 사이먼스는 매그맨에게 이 장소를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보안 요원들은 강제로 매그맨을 바깥으로 몰아내며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닌 듯한 매그맨의 모습을 본 또 다른 헤지펀드 투자가 보아즈 와인스타인은 매그맨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설득했다. 매그맨에게는 물러나야 할 더 강력한 이유가 필요했지만 결국 매그맨은 그의 말을 따라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매그맨은 며칠 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술의 영향이 약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베카가 내게 한 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싸움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저급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2층 대연회장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대치 상황을 두고 웅성거렸지만 대회는 계속 진행됐다. 곧이어 머서는 앞선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며 크게 흥분했다. 사이먼스와 PDT 파트너스의 피터 뮬러, 브라운은 모두 게임을 관뒀지만 머서는 계속 이어가며 새벽 1시경에 벌어진 그날 밤의 마지막 큰 게임에서 결국 잉글리시를 제압했다. 잉글리시는 자신의 패배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쩌면 머서가 단서가 될 노래를 바꿔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서가 미소 지으며 경쟁자들에게서 축하받을 때 매그맨은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 브라운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모든 일을 넘어서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최선일세. 그러면 당신이 정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네. 4월 29일 르네상스는 매그맨을 해고했다.
2017년 추가월 앤서니 칼훈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다. 몰티모어시 수방경찰 공무원 연금재단에서 상임이사를 맡던 칼훈은 머스의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에 화가 났다. 칼훈에게는 머스가 트럼프를 후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문제였다. 당시 배너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자리에서 밀려난 상태였다. 이후 브레이트바트로 다시 돌아갔고 일부 사람은 그가 뉴스 매체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머서도 페미니즘을 암으로 규정하고 한때 수아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며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트위터 사용이 금지된 우파 선동가 말로 이아노폴로스를 후원했다. 참, 후원할 데가 이렇게도 없나? 이 모두가 칼훈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볼티모어시 연금재단은 RIEF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으며 칼훈은 르네상스를 향한 자신의 불쾌감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RIEF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에게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RIEF 담당자는 전화로 머스에 대해 불평한 사람이 칼훈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후 사납게 컨설턴트와 대화를 나누던 칼훈은 다른 르네상스 고객들도 르네상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훈과 몰티모어시 은퇴 시스템의 나머지 이사회 멤버들은 투표를 통해 RIEF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돈은 르네상스 펀드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으며 르네상스 내에서 투자자들의 대탈출을 염려하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거의 50명에 이르는 시위자들이 머서가 자신들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르네상스의 헤지펀드 자체에 대한 시위를 벌였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익숙치 않은 중력들은 불편했다. 2017년 10월 사이먼스는 그런 논란이 르네상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직원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최소한 핵심 멤버의 한 명은 사직하기 직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염려를 드러낸 가장 중요한 직원 중에는 독일 바이에른의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고에너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볼프강 완더도 포함되어 있었다. 완더는 르네상스인 인프라스트러처 그룹을 이끌며 사실상 르네상스의 최고참 기술 임원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먼스는 르네상스가 인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확신했다. 사이먼스는 점점 커지는 머스의 정치적 역할을 1년 넘게 못 본 척하며 지냈다. 하지만 뭔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10월의 어느 상쾌한 날 아침, 머스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이먼스는 머스에게 의논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머스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곧바로 방문한 목적을 얘기했다. 지금 당신이 물러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네.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이먼스는 사람들이 기업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뜻밖의 말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던 머서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상처를 받은 듯했다.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이먼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훗날 사이먼스는 MIT 경영대학원의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르네상스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가 있었으며 사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친구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말도 했다. 11월 2일 머서는 르네상스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르네상스의 공동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기업 내 연구원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언론의 과도한 검증을 비난하며 언론이 부당하게 자신을 배넌과 엮었다고 불평했다. 이어서 언론은 나의 정치 행보가 배넌의 행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나는 배넌을 매우 존경하고 때때로 그와 정치를 의논은 했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결정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 브레이드바트 뉴스의 지분을 딸 레베카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머서는 권한이 축소된 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보수주의자를 지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편지에 명확히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열린 토론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아노폴리스를 후원했지만 그런 행동을 후회하며 그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 있다는 말도 덧붙여 썼다. 그러면서 편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아노폴리스의 행동과 발언이 고통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라고 썼다. 어렵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헷갈려.